안녕하세요. 김대식 TV의 김대식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서양 문화의 흡수 과정을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콘 요사이, 우리로 번역하면 하원 양제,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일본 고유의 정신에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이나 기술을 수용하자, 받아들이자, 이런 뜻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본은 에도 막부 말기에 미국 등과의 외교 문제의 발생한 이후 특히 근대적 장비를 갖춘 전기선이었던 구로군의 흑선이라고 지난번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이력을 목격한 이후부터 일본의 막부와 여러 번들은 서양의 근대적 기술을 흡수하여 군사력을 충실히 갖추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일본인의 외래 문화와 문명에 대한 수용 자세는 에도 말기까지는 이른바 와콘 칸사이, 일본 고유 정신에 중국에서 들어온 학문이나 기술을 수용하는 것, 아까는 와콘 요사이, 이번에는 와콘 칸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 정신을 뜻하는 와콘, 이것을 바탕으로 대국으로 인식하고 있던 중국을 뜻하는 한 나라로부터 학문과 기술을 일컫는 제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일본은 에도 막부 말기에 서양의 신문화와 신문명을 받아들이기에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일본적인 정신을 그대로 간직하되 중국의 한을 버리고 서양으로부터 학문과 기술, 즉 양제를 배워야 한다며 와콘 요사이, 일본의 고유의 정신에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이나 기술을 수용하는 것으로 외래 문화와 문명의 수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와는 야마토, 일본의 다른 이름이죠. 그의 준말이며 콘, 이게 혼입니다. 일본어로 타마시,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런 정신을 뜻합니다. 합성어로 야마토 타마시라 이래서 일본의 정신을 뜻하는 것이죠. 서양 문화와 문명을 받아들이려고 결정한 일본은 1850년 규슈의 사가번에서 반사로를 설치하여 대포를 만듭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 있는 규슈 지방의 사스마번, 현재 가고시마죠, 약간 뒤늦게 그 재련소, 정련소를 세워 군용 기계 등을 제조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개국 후에 사스마번에서 영국의 원조 아래 방적 공장을 세우게 됩니다. 막부는 프랑스의 협력을 받아서 요코스카에 이 조선소를 그때 만들었던 것이죠. 사쿠마 소장과 요코이 소난 등은 적극적으로 개국론을 제창하여 서양 문화 수용의 필요성을 주창하기에 이릅니다. 근대과학의 학습도 한층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1857년에 에도 막부는 번서조소, 뒷날에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 가이세이조, 개성소를 엽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천문학이라든지 지리학, 물리학, 화학, 군사에 필요한 과학 교육을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군사적 목적에 한정되었다고 하지만은 명치 정부의 한층 더 대규모적인 서양 근대 문화의 수용에 실마리를 제공하였다는데 커다란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 들어선 명치 신정부는 지금까지 낡은 신분 제도를 폐지하고 폐번치현, 전번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번을 폐하고 현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1도, 1도, 2부 43현이 되는 겁니다. 1도는 어디라 했죠? 도쿄.
또 1도는 어디라 했죠? 홋카이도. 2부는 오사카부와 교토부. 그리고 44면. 그래서 전체를 47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명치 신정부가 중한 집권제를 확립하기에 전국의 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한 행정적인 개혁, 학제의 반포, 태양역의 채용 등 신체제를 확립하기에 안간힘을 다 쏟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대신, 자대신 이런데 대신은 우리 같으면 요즘 장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신이었던 이와쿠라 토모미를 정권 대사로 하는 사절단이 구미 여러 나라에 파견됩니다. 일본 그때 국내 정세도 뭐 안정되어 있지 않았죠. 그렇게 안정되어 있지 않는 시기에 그것도 정부의 핵심 인물들인 이와쿠라 토모미를 비롯하여 뭐 오쿠보 토시미치, 기도 타카요시, 이토 히로부미 등 일본의 정부의 우두머리, 순회, 중견 또는 혹은 젊은 엘리트 관료들 한 50여 명이 2년 가까이 그 나라를 비우고 구미 여러 나라를 순회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얼마나 선진국으로부터 제도, 기술, 지식 등 제반, 노하우의 도입에 열심이었는가를 극명하게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일본 내에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선진국이었던 구미 여러 나라의 제반 시설이나 그 운영 실태를 직접 시찰했던 것은 그 일본 근대화를 이루는 정책의 결정등에서 크게 쓰임받았고 공헌했다. 이렇게 판단되는 대목입니다. 그 후 일본의 근대화를 이루는 정책의 결정등에서 크게 쓰임받았고 공헌했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문명 개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